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는 교과서 분석 들어가기 전에 좀 근본적인 원론적인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교과서를 이제는 아이들이랑 공부하면서 우리 아이가 좀 어떤지를 미리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수학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좀 파악을 해 주시고 나서 사실은 이제 교과 분석을 들어가면 어머님들도 조금 가르치시기가 편할 거고요. 만약에 수학 머리가 없다면 그걸 어떻게 키워주실 건지, 그리고 수학 머리가 있는데도 수포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 수포자가 되는 지름길 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저게 이제 테스트 많이 봐요. 그러면은 사실 어머님의 이렇게 적절한 코칭에 의해서 아이가 정말 잘 수학적인 재능을, 능력을 키워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정말 하얀 백직장 같은데 수학 머리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학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개념 이해력이 굉장히 좋아요. 개념에 대한 이해력. 자, 개념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문제집에 이렇게 설명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설명 나오면요, 자기가 스스로 읽고 풀어요. 선생님이 먼저 설명하는 거 싫어요. 이거를 읽고 스스로 읽고 자기가 판단하고, 또 어떤 걸까요? 오류도 있어요. 오류도 있고 다시 정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즐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기본 자질 자체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백직장 같고, 뭐 학원이나 과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티칭보다는 코칭을 하지만, 티칭을 아주 많이 해도 받아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개념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실은 수학 머리가 있게 태어나거든요. 개념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게끔 그 전부터 공부를 해왔고 했는데, 내가 그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설명을 해줘 먼저. 그럼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개념 이해력이 원래는 좋았으나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두 자릿수를 아이가 잘했으면요, 세 자릿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교과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완벽한 테스트라고 얘기해서 텍스트라고요. 그리고 완벽한 그 텍스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앞에 과정을 하면 뒤에 과정은 반드시 잘할 수 있게 됐어요. 뒤에 과정 못한다, 스스로 못한다는 건 앞에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걔는 복습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수학 머리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자신만의 언어로 그 핵심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딱 판단해 보시면 돼요. 자, 읽어봤어? 각이 뭐래? 그러면 여기 똑같이 설명할 수 없죠. 한 점에서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인데, 뭐 두 반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개념 이해를 스스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수학 머리가 있는 친구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과외나 조금 잘못된 학원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안 그런 선생님도 있지만, 기계적으로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딱 해준단 말이에요. 자, 이거 오늘 자 도형 들어갈 건데, 자 평면도 들어갈 때 각이 뭐냐, 각은 이런 거야, 설명해서 자 문제 풀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개념 이해력은 점점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개념 이해력이 좋다는 거는 용어 이해력이 좋다는 거고, 기본적인 독서력이 좀 바탕이 되고 어휘력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독서, 어휘 뭐 이런 거 다 네, 같은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읽고 스스로 자기 개념을 이해하고, 다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시 정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 정정을 해요. 그리고 오답을 고치면서 자기가 정정을 하고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의 굉장히 무서운 능력은 뭐냐면 메타 인지 능력이에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틀리고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에 오류가 있는지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해요. 내가 개념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 이쪽 부분은 꼼꼼하게 안 봐서 그래. 글만 보고 그림을 안 보네? 도형을 안 보네?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서 메타 인지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제에서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거를 아이가 좀 정정하고 이랬을 때 마지막은 오답 정정이나 아니면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EBS 감이나 이런 것도 먼저 아이가 풀라 그랬죠.
개념 먼저 읽고 먼저 문제를 풀고 그리고선 강의를 들어야겠죠. 그렇게 강의를 한번 정리하는 건 괜찮아요. 엄마가 한번 뭐 퀴즈를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건 괜찮은데 처음부터 개념 이해를 시켜주지는 마세요. 진짜 그 수학머리 좋은 아이들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머리가 있는 친구들은 개념 이해력이 되게 좋아요. 개념 이해력 자체가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스스로 정정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잘하는 친구들의 수학머리가 좋은 친구들의 논리력, 추론력. 논리력, 추론력이에요. 자, 추론을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때 수학에 가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바로 추론력이거든요. 그래서 추론을 잘하는 논리력이 있고 추론을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 그러니까 수능 킬러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그리고 오답이 없이 술술 풀어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사실은 논리력, 추론력에 대해서 이제는 아이들을 있는지 없는지 이제 판단하는 부분은 뭐냐면 물어봐요. 왜? 라고 물어봐요. 왜? 그랬을 때 자기만의 언어와 자기만의 설명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왜? 라고 물어봐주면 대답을 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내가 이거 삼각형에 세 각의 합이 180도야 라고 아이가 읽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왜 180도야? 그러면은 아이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 아이는 지금 수학머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함이 있는 논리력이랑 추론력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친구는. 그러면 그런 애들은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해주셔야 되고, 내가 왜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가 떠들떠면서 설명하고 아니면 책을 봐. 엄마 여기 이렇게 써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학머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막 찾아서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삼각형이 왜 세 각의 합이 180도야? 라고 물어봐요. 엄마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다 찢어서 이어 붙였을 때 이 각의 합이 180도야 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면 사각형의 합도 그렇다. 사각형의 합은 이거를 다 찢어 붙였을 때 뭐 360도야 라고도 하지만 삼각형이 엄마 두 개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그러면 오각형의 다섯 각의 합의 크기는 무엇이니? 얘는 왜라는 질문을 한 친구들은 이거를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 삼각형이 하나 있고 사각형이 하나 있어서 삼각형의 360도 180도, 360도 합해서 540도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하게끔 하세요. 이제는 요새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시간이나 달력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다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달력도 어머님들이 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집에 달력이 이렇게 제대로 걸려있는 집이 없어요. 뭐 탁상단이면 아주 작게 우리 집 인테리어 컨셉이랑 안 맞아서 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3월이 왜 31일이 되는지 그죠? 1시간이 왜 60분이에요? 1시간 그냥 60분이야?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한 왜라는 질문을 꼭 던지시고 답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 답을 엄마가 하기 어렵죠. 그럼 네이버로 보셔도 되고 요새 초등 이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좋은 수학 동화도 많이 있거든요. 수학 동화를 같이 읽어보신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EBS 미디어 이렇게 딱 조회하시면 나와요. 왜 1시간은 60분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논리력이 생기고 추론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수학 머리가 있는 친구 딱 보면요. 쟤는 사실은 테스트를 제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놀랄 때가 있어요. 놀랄 때. 어떨 때 놀라면 연산을 잘했을 때 놀라는 것보다 연산은요 사실 연습이에요. 연습을 잘한 친구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물론 저 연산이 중요한 부분은 있지만 저는 사실은 소름 이렇게 딱 놀랄 때가 뭐냐면 공간 지각 능력. 공간. 엄마 닮아서 엄마 아이가 얼마 닮아서 막
이제는 공간 지각 능력 없는 거 아니야? 나 주차 못하는데 막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사실은 조금 타고난 능력이긴 해요. 근데 저도 이제는 하고 놀랄 때가 있는데, 수능 킬러 문항들의 90%는 기하 파트예요. 제가 기하 파트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거는 늘 말씀드렸어요. 그죠? 제가 중등 수학 가면서 고등 수학 가면서 어떤 파트를 잡아야 되는지 대수에서 기하로 넘어가는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공간 지각 능력 자체가 좋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좀 머리가 좋다라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평면도형의 이동이라 해서 돌리고 뒤집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그 공간을 혼자 추론하고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참 좋은 능력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인간의 뇌로 사실 길러지지 않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입체적으로 상상해가지고 탁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추상적으로 추론해서 형상화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지로까지 표현을 하는 그 공간 지각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고등학교에서 기하 파트에서 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는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의 뭐 가게 크기를 구한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딱 한 선을 그어줘야 되거든요. 그죠? 수직인 선을 하나 그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어주는 그거를 연습을 이제는 안 해도 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사실은 공간 지각 능력이 있는 아이들의 큰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되는 친구들은 사실은 노력으로 문제 패턴을 이제 계속 이해하면서 이제는 암기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있으면 좋은 능력인데, 이제는 어렸을 때부터 뭘 많이 해주시면 좋냐면 레고 같은 거 해주면 좋은 건 아실 거예요. 근데 고학년이 됐을 때 레고까지는 해주시면 좀 어렵고, 제가 좀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봉고, 네, 우봉고 같은 경우, 네, 보드 게임이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 좀 키워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적인 머리랑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세 가지 능력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개념을 스스로 이해하고 정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질문에 대한 스스로 답을 하고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력과 추리력이 있는지, 세 번째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상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추론해서 형상화해서 이미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지각 능력이 있는지, 그게 사실 아이가 수학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면 수학 머리가 없는 친구들 어떻게 하면 수학이 재밌어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수학적인 머리가 없을 때, 좀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를 조금 재능 있게 키울 수 있는지, 수학 머리를 키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